버스 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국 버스 총파업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도 버스 파업은 지역별로 있긴 했지만 전국 규모의 파업이 실현되면 사상 처음인데요. 이 사상 초유의 전국 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노정이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총파업 시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공개 회동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류근중 전국 자동차 노조 연맹 위원장하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 운송노조 측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자체하고 버스회사 사이의 문제인데 예. 정부가 중간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중재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요구가 아니라 건의했다, 이런 네. 후일담이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일단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지금 그래서 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마지막 인상된 지 한 4, 5년 정도 됐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필요성이 있긴 한 겁니까? 정부가 그래서 지금 약간 체면을 차리면서 사태가 이렇게 돼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올릴 때가 돼서 올리는 거다라는 이론을 펴고 있어요. 지금 그 국토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버스 요금을 좀 올릴 시점이 됐다. 4, 5년 됐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4년 내지 5년 단위로 버스 요금을 올려왔고 실질적으로 제도의 변화도 있고 사람도 더 뽑아야 하니 사실상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네. 문제는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거 이게 지자체 권한이거든요. 예.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우리 혼자 올릴 수는 없고 환승 할인받는 모든 지역이 동시에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통합 환승 할인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올릴 거면 다 같이 올리자, 이런 주장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건데 만약 요금을 올릴 경우에 그러면 이 서울과 경기도 어떻게 좀 그 요금 인상분이 분배가 됩니까? 현재 그 통합 환승 할인제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버스를 탔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서울버스로 갈아타고 최종 목적지에서 내렸다고 하면 네. 요금이 1,45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450원이라는 수입을 벌었을 때 이걸 기본요금의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집니다. 네. 경기도는 기본요금이 1,250원이고요. 서울은 1,200원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나누면 1,450원을 경기도가 740원, 서울이 710원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경기도가 우리만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비율에 따른 분배 때문인데 네. 그러면 경기도가 올려서 발생한 수익이 일정 부분 요금을 안 올린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은 우리만 지고 혜택은 나눠 갖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서울하고 인천도 같이 묶여 있는 곳들은 다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서울하고 인천은 또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서울, 인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 할인이든 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이든 적자가 생기면 지자체가 메워줍니다. 그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연간 3천억 원 정도, 예. 인천시의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인데
이미 그래서 기사들의 처우도 괜찮은 편이고 1일 2교대를 하고 막차 시간만 좀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요금을 올려서 시민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접점을 찾는 게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건 이 버스 운송업체들의 사실상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해달라. 이 주장이 가장 지금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 52시간 제도의 그 버스 운송 사업자들도 이제 특례업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예. 52시간 제도를 지켜야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버스 기사들의 임금 구조가 기본급이 49%, 네. 연장 등등 여러 가지 수당이 51%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연장 근로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월급이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버스 노조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이 평균 346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이 수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연장 근로 수당 그리고 52시간 제도에 따른 그 근로 시간의 단축이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이 줄어드는 분만큼을 회사에서 올려주든지 지자체가 올려주든지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게 이번 파업이 일어나려고 하는 네. 요 협상 와중의 쟁점인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주 52시간 제도를 어느 정도 좀 부각을 하느냐를 놓고 또 정부와 좀 노조 측의 지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원래부터 격일제를 해왔고 아직 52시간 제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격일제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곳들은 52시간 제도하고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고 버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기사분들은 그렇지 않다. 격일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날짜가 한 달에 2, 3일이 줄었다. 그에 따라서 수당이 줄었고 그 와중에 탄력근무제까지 도입이 되게 되면 전체 평균만 맞추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처럼 일평균 18시간까지 일하던 살인적인 스케줄은 유지가 되는데 수당은 늘어나지 않고 일하는 시간만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노동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는데 돈만 줄어드는 느낌이라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협상 시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좀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버스 노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52시간 제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수당 중심의 한국 임금 체계를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노사가 어느 정도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거의 100%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서울과 인천이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안이 좀 나와줘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도 한 번에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100% 보전해달라? 네.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 중앙정부가 여기 개입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2002년에 관련 권한과 책임이 다 지자체로 넘어갔거든요. 이거는 그 법률을 좀 고쳐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장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마 우회로를 통해서 특별회계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네. 재정 지원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버스 파업은 지하철이나 택시 파업과는 또 그 파급력이 다릅니다. 어떻게든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오아시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